내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서입니다. 오늘은 팬티만 입게 한 후 덮친 동성애 목사 3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길다 보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팬티 목사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티 목사 3편의 주인공인 목사님, 김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네요. 공소장은 한쪽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잡배도 못하는 허위 조작된 영상으로 소문을 내고 결국 저는 힘든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젠 결코 용서가 아니고 세상 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즉 팬티 목사 1편이 검찰의 공소장을 주로 소개하였고, 그리고 팬티 목사의 주인공인 김 목사, 너무 말이 길다 보니까 앞으로는 팬티 목사라고 말하겠습니다. 팬티 목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반론을 담아 드렸는데, 이분은 공소장은 한쪽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잡배도 못하는 허위 조작된 영상으로 소문을 내고 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공소장은 전혀 조작된 내용이 아닙니다. 공소장 그대로 보여드린 객관적인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용서가 없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소장이 저한테 도착을 해서 현재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재판에 위축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팬티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존경하는 감독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소나기 맞는 거죠. 금세 그칩니다. 전쟁 영웅이 상처 없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은 간교한 모함에 감옥에 가고 최하위 계급으로 강등의 수모까지 겪었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온갖 수모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자, 우리 팬티 목사님은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 구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의 동성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셔서 재판 중이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당한,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랑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공소장 내용을 소개를 드렸을 때 이 팬티 목사께서 거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 해당 학생의 성기에 허벅지를 올려서 접촉 애무를 시도하는 등 과도한 스킨십이 있었다. 즉 성적 애무 활동이 동성 간에 있었다 라는 것을 부인을 하셨어요. 딴 거는 다 인정. 입맞춤한 거 인정. 명예훼손한 거 인정. 다 인정했는데 이 동성 제자를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라는 것만 부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진실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티 목사님과 해당 학생이 서로 카톡을 사건 직전에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밤 11시경 팬티 목사가 피해 학생을 오라고 전화를 해서 이날 이런 성추행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틀 전부터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오후 11시 5분, 밤 11시. 팬티 목사님은 주로 밤 11시에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밤늦게 막 이상한 문자, 연락 이런 거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이다. 아주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밤 11시 5분에 갑자기 카톡 보내더니만 날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내네요. 그러니까 학생이 대표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팬티 목사가 다시 농담 아니고 대표 목사 말고 그냥 물어보고 싶다. 벌써 분위기 이상하죠? 대표 목사 말고 뭔가 다른 사랑을 물어보고 있고 뭔가 다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 알맹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동성애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바닥에 있는 저를 끌어올려 주시고 제가 잃었던 목표 다시 찾게 해주신 분인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팬티 목사가 그런 거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졌다. 야, 이제는 정말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즉 다른 의미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런 다른 의미의 사랑을 하는 사람과 나는 일을 하고 싶다. 당시 이 피해 학생이 팬티 목사가 대표로 있는 연예 기획사에서 이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정말 뭔가 이 연예계 세계에서 한번 캐스팅이 되고 좋은 배역 받기 위해서 성상납하는 일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그런 뉘앙스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표현 못해요. 진심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목사님으로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피해 학생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 11시 45분, 밤 11시 45분이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팬티 목사가 이렇게 보냅니다.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이네요.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런 말 서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지. 야, 이거 벌써 뉘앙스가 성상납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정말 아직까지도 동성애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동성애 할 거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입니다. 9월 29일. 그러니까 피해받기 하루 전날이에요. 이때 팬티 목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네요. 이것도 밤 11시 37분. 하여튼 간에 여러분, 밤 11시 넘어서 주로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팬티 목사님은. 반바지 푸샤 춥다. 푸샤라는 게 카톡의 대표 사진, 대문 사진을 푸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이 반바지 입고 찍은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날이 9월 29일이니까 10월 다 됐으니까 날이 추우니까 야, 사진이 반바지 사진이라 좀 추워 보여. 이런 카톡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내일 같이 찍자.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네, 좋습니다. 킥킥킥. 저도 슬슬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제 푸샤 사진을 뭔가 계절에 맞게 바꾸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팬티 목사께서 푸샤에 이렇게 쓰고 싶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야, 슬슬 분위기 이상하게 잡아가고 있죠? 푸샤에 이렇게 쓰고 싶다. 여러분, 푸샤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고 그 밑에 글도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글이잖아요. 카톡에서. 푸샤에 이렇게 쓰고 싶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나 공인이라 절제한다. 자, 이거 벌써 분위기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정체가 성도 간의 혹은 그리스도인 안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절대적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표현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직까지도 피해 학생은 순진하게 정말 목사님의 사랑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팬티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네요. 누가 뭐래도 한번 사랑해 볼까 한다. 야, 누가 뭐라 해도 한번 사랑해 볼까 한다? 이거 뭔가 뭐라고 그럴까? 이런 표현은 불륜 혹은 허락받지 못한 이상한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제 눈에는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질환지교가 되겠습니다. 이 질환지교는 정말 순수하고 아주 이 맑은 형제간의 사랑, 우애라는 것을 질환지교라고 한자성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피해 학생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팬티 목사께서 이렇게 답을 하네요. 우리 집 견과류 선물 왔네. 넌 좀 줘야겠다. 사랑하니 주는 마음도 다르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라고 대화가 끊어지고 바로 다음날 2018년 9월 30일이 사건 발생일입니다. 이날이 또 안타깝게도 주일이었어요. 정말 주일 예배를 주의 종으로서 강대상에서 이 펜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날 벌어진 사건이다. 여러분, 아, 가슴 아파.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릴까? 말씀은 왜 전하실까? 기도는 왜 하셨을까? 정말 저는 이 마음이 진짜 아파요. 그런데 이 주일날 오후 6시 51분이니까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딱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된 거죠. 그렇게 하루 성직자로서의 어떤 활동을, 공적인 활동을 마친 다음에 바로 보낸 문자가 이 가슴 아픈 문자입니다. 오후 6시 51분에 펜티 목사께서 사택 잔다 오늘이라고 명령조로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사택에서 잔다 라고 한 거죠. 결국 이날 주일이죠. 23시 밤 11시죠. 전화로 펜티 목사께서 피해 학생을 오라 그러고 지난 1편에 말씀드렸던 그런 동성 성추행 건이 생겼는데,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이 학생이 진술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갔는데 저녁 먹고 이제 11시쯤인가 이제 그 사람 침대 커요. 퀸인가 사이즈가? 퀸쯤 되겠죠? 퀸 될까요? 네. 2명이서 여유롭게 누울 수 있고 3명이서도 누우려고 하면 누울 수 있는 정도 크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와도 그렇게 오려고 해도 몸부림 많이 쳐야지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침대가 크기가 있으니까. 실수로 했다고 해도 거짓말인 거죠. 예, 그때 어쨌든 밥 먹고 이제 침대에서 이제 누우라고 해서 누웠는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집에서 잘 때도 옷 다 입고 자냐고. 그래도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다 벗고 자기도 싫었고, 우리 집에서 누가 와서 자도 저는 원래 다 벗고 자는데 입고 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당시가 아직 9월달 덥지도 않은 날씨였는데 소미불을 꺼내놨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제가 이제 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지만 벗었죠. 진짜로 더울 수 있겠다, 여기 소미불이니까. 근데 벗고 눕자마자 바로 자기 허벅지를 제 성기 위로 올리더라고요. 웃으면서 더러운 숨 쉬면서. 근데 그냥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남자랑 스킨십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렇다고 뭐 여자한테 성도착증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남자랑 그런 스킨십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했고, 지금도 안 좋아하고 지금 더 안 좋아하고. 네. 그런데 평소에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만약에 게이가 막 나를 막 건들려고 하면 난 때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 상황이 되니까 진짜 온몸이 얼어붙고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 손짓이니 그 몸이 닿는 거니 그 하나하나가 다 더럽게 느껴지는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를 뿌리치고 나가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막 생각도 들고, 진짜 5만 가지 막 두려운 생각이, 내가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끝까지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이렇게 목소까지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왼쪽 가슴에 막 손 올리고 막 가슴 만지려고 하고, 막 제가 어쨌든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이 말에 양심이 있나 봐요, 지도. 하다가 멈추더니 저한테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냐. 물어봤어요. 목 사시지 않냐, 아니 사랑하는데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많이 해놨는데, 제가 지금은 제 기억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나 봐요. 대화한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써있는 거랑 제가 이제 써놨던 내용들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내용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다시 들어봤는데, 그 당시 아니, 괜찮아요. 저 힘든 얘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음성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성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해자의 마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성추행했다가 걸려서 겪는 어려움을 마치 이순신 장군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으로 빗대어 표현하면서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펜티 목사의 자기 입장 표명 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이 사건 있은 후 일주일 후인 10월 7일 날 펜티 목사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쫙 적어놨는데 차마 펜티 목사한테는 못 보내고 자기한테 보냈어요. 이게 피해자예요. 이게 피해자. 여러분, 피해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말 한마디 못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요 자기한테 보냈다니까, 자기한테. 그런데 다행히 이 카톡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거 보고 우리 펜티 목사님 정말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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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드립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제 성기 위에 허벅지를 올리신 것, 제 귓볼을 계속 만지신 것, 제게 입을 맞추고 키스를 시도하신 것 모두 생각나서 밤마다 잠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키스를 허용했다면 책임졌을 거라고 하신 것, 다른 사람들도 나랑 자려고 기다리는 사람 많다고 하신 것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저에게 고민해 보라고 아직 너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마음 갈지 모른다고 대답 기다린다고 하신 것, 카톡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바란다고 하신 것, 그 모든 게 저를 힘들게 합니다. 먼저 저는 절대로 대표님과 동침을 해서 계약을 얻어낼 마음은 하나도 없고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다고 말한 이유는 밤마다 잠에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우리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 하시는 말씀도 제게는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제가 어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배우가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대표님께서 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했었고 시내로 이사도 왔고 하지 않아도 되고 제 권리인 포경수술까지 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이 많은 애들보다 네가 나은 게 뭐냐고 말씀하시며 대표님을 성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들보다 우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노력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을 위해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제가 참 비참합니다. 목사님. 자, 여러분. 이게 펜티 목사가 저한테 보낸 고소장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을 그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제에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그 지점까지 온갖 공격을 피하고 또한 막아내면서 끝까지 정진해서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제를 뿌리 뽑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